가족들이 탄원서로 뭐 얘는 불우하고 어쩌고저쩌고 쓰는데 다 읽어보면 티가 나거든요. 가족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구나. 반성문 왜 내야 되나요?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범죄자를 어느 수준의 처벌에 처할 것인가. 유죄라고 판단이 됐을 때 예를 들면 뭐 벌금 아니면 뭐 실형, 집행유예, 흔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자 거의 모든 범죄 사건에 해당되는 양형사유예요. 이 사람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. 근데 이 사람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근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성문인데, 예전에는 반성문 자체를 기계처럼 메일 써서 제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뀌었죠. 무조건 형식적으로 많이 제출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를 알고 반성문 쓰는 기술이나 테크닉도 많이 변하고 있지만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성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 잘못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, 이 사람을 풀어줬을 때 이 사람이 똑같은 짓을 할지 안 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반성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반성문도 이렇게 했으면 좋다, 이렇게 쓰면은 별도움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? 좋은 반성문, 나쁜 반성문 이런 게 정해지진 않았죠. 사건마다 좀 다르지만. 하지만 결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거를 드러낼 수 있고, 판사님이 봤을 때 얘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내가 이번 한번 용서해줬을 때 다시는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반성문이에요.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제목은 반성문이에요. 근데 내용은 반성문이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 양육 환경이 어쨌고 자기 학창 시절이 어쨌고 이래서 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. 이게 반성인가요? 아니잖아요. 핑계잖아요. 물론 이제 자신의 불우했던 그런 과거들이 당연히 참작 사유에 들어갈 수 있어요. 하지만 반성문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잘못을 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내가 반성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구속돼서 구치소에서 너무 춥고 너무 좁고 너무 덥고 너무 힘들고 너무 춥겠다, 제발 좀 풀어달라, 나 너무 잘못했다, 판사가 이걸 봤을 때 얘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어요? 아니잖아요. 가장 좋은 반성문이라는 거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어떤 식으로 그 피해 변제를 할지, 나중에 내가 이번에 용서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이 저는 좋은 반성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 반성문도 제출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나 아니면 제출 방식이 있을까요? 판사님도 사람이고 사건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십 수백 개 사건이 있는데 그걸 매일 보겠어요? 계속 똑같은 내용 반성문 쓰면, 판성문은 막 100개 쌓여있어요. 계속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. 짜증나잖아요. 좋은 말도 한두 번 들으면 지루한데 그런 걸 이제 계속 내는 거는 이제 짜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, 반성문은 뭐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이제 판사님이 이제 재판을 하기 전에 사건을 한번 쭉 훑어보고 들어오실 거예요, 재판에. 그걸 이제 훑어볼 타이밍쯤에 한 번씩 제출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, 제출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. 내용을 조금씩 다 바꿔가면서 해야지, 잘못했습니다, 잘못했습니다, 용서해주세요 이런 것만으로 반복하는 걸로 제출하는 형식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. 탄원서는 뭐 때문에 내나요? 탄원서도 여러 종류의 탄원서가 있어요. 가장 뭐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피해자들이 내는 엄벌해달라는 엄벌 탄원서가 있고,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 입장에서 내는 탄원서인데, 가해자 스스로 내는 거는 일반적으로 반성문이라고 하고, 뭐 물론 탄원서라고 낼 수도 있지만, 탄원서는 통상적으로 범죄자의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이나 기타 그들을 아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유가 있고 이런 선처해달라 탄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,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들이나 고소인들도 얘를 이제 좀 선처해달라는 성향의 탄원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 탄원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? 동일한 맥락이에요. 이 탄원서는 이 사람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판사가 보기 얘를 용서해줘도 되겠구나, 이번 한번 용서해주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얘를 바른 길로 인도를 해줄 수 있겠구나, 아니면 얘가 직장생활을 성실히 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개선할 여지가 있구나, 이런 거를 판단하기에 아주 좋아요. 그러니까 근데 가족들이 탄원서를 써더라도 판사님이나 보면 알아요. 이 가족들이 어떤 사람인지, 이 가족들이 정말 올바르고 바르게 산 사람이고 얘가 정말 한 번의 실수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구나, 아니면 가족들이 탄원서로 뭐 얘는 불우하고 어쩌고저쩌고 쓰는데 알고 보면 다 읽어보면 티가 나거든요. 가족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구나,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의 탄원서구나, 이런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탄원서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탄원서를 보고 용서를 해줄지 말지 그런 또 바로미터가 되고, 실제로 판결문에도 진지하게
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런 게 양형사에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하고 개선의 정이 있는 점 뭐 이런 것들을 탄원서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탄원서도 매우 중요한데 내지 않느니만 못한 탄원서들도 있어요. 거의 뭐 탄원서가 아니라 뭐 판사한테 협박하거나 뭐 이런 위협하는 식의 탄원서나 뭐 이런 것들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지 않느니만 못한 탄원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탄원의 내용도 정말 탄원이잖아요. 앞으로 어떻게 마약이든 뭐 음주운전이든 아니면 뭐 폭행이든 판사님이 용서해주면 얘를 어떻게 개선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탄원의 내용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. 가족 말고 또 누구한테 탄원서 받을 수 있을까요? 가장 좋은 거는 피해자들에게 어쩌면 피해 변제를 다 하고 탄원서가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. 가장 좋은 건 이제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서. 그게 아니고서는 이제 직장 동료나 아니면 결국에는 가족들 뭐 거의 그런 식이죠. 그런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고 이 사건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너무 억울한 사안이다. 왜 억울한지 이거에 대해서 탄원을 받아오는 것도 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. 효과적으로 탄원서 제출하는 방식이 있을까요? 똑같은 이제 양식을 만들어 놓고 이름, 뭐 생년월, 연락처, 주소 쓰고 사인만 해달라 하는 탄원서도 있어요. 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진정으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정말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증언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겠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인하고 사인해서 그냥 탄원만 몇 천만 부 넣어서 재판부를 압박하는 거는 그건 도리어 재판부를 협박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탄원서는 의미가 없고 정말 이 사람이 반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탄원서가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런 게 더 효과가 있다고 판결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.